박사님. 네. 저희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고혈압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고혈압에 좀 좋은 도움이 네. 되는 약초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제가 고혈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근치를 하려면은, 이게 아프신 분들이 음식을 주의해야 돼요, 첫째는. 그래서, 너무 기름진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너무 또 짜게 먹으면 말이죠. 콩팥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이 생활 습관, 특히 음식의 습관을 잘 조절하셔야 원만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음식보다도 약초로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 하고초라는 약 이름으로는 하고초, 우리 식물 이름으로는 꿀풀이에요. 꿀풀은 이제 오래 꽃이 피는데 이 짙은 보라색으로 피기 때문에 아주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키는 길어야 그저 한 40cm, 3cm, 어떤 건 10cm, 20cm 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 꿀풀이라는 건 5월달에 꽃이 핀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4달 초부터 이제 꽃이 피는데,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거를, 채취하시든지, 채취하시기가 힘드시면, 경동에서 구입을 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낫이 이렇게 비워서 건조시켜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꿀풀에 이 꽃이 여러 개 달리는데, 많이 달리는데, 이파리도 있습니다. 지금 경동에서 수입하는 건 잎사귀를 빼고 그냥 꽃대만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이거를 사셔도 좋고, 또 잎사귀가 달린 것도 효과는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거는, 꽃이고 또 잎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데리는 시간은 오래 데리면 안 돼. 10분에서, 끓는 물에서 10분에서 한 15분만 끓여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마시시면 이게 꿀같이 달아가지고 아주 향이 아주 좋고 또 이 냄새도 좋고 맛도 아주 좋아서 차로 먹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거를 값싸고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또 이게 종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요즘에 이제 이제 식물원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희게 피는 꿀풀도 있지만은 그것도 같은 효과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향기도 있고 맛도 좋고,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거를 그냥 차로 그냥 끓여서 차로다 이렇게 많이 끓여가지고 이거를 그냥 수시로 드시면은 혈압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내려가지, 혈압 강아지 같이 먹은 즉시 혈압이 말이죠. 그냥 쭉쭉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조절 작용이라는 걸 먹어서 오랫동안 다른 장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작용은 이 꿀풀차. 이 하고초라는 왜 하고초라냐면 여름 되면은 이게 말라 죽어요. 근데 지상부만 죽지 지하부가 죽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싹이 나오기 때문에 벼도 잘라버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쪽 그 경상남도 이 진주지방에서 이걸 많이 길러가지고 이걸 이제 꿀로 만들었어요. 꿀로 만들어서 꿀차를 팔고 있는데 그게 또 이게 아주 맛이 좋습니다. 생으로 끓여도 좋은데 꿀은 더 맛있겠죠. 그러니까 이 향기와 냄새와 이 맛과 말이죠. 이런 이걸 끓여놨을 때 이 색깔이 말이죠. 어둡지 않고 밝고 투명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충동이 이렇게 나요. 이걸 드시면은 차츰차츰 이제 혈압이 내리면서 머리가 무겁잖아요. 이제 고혈압 환자 머리가 무겁고 겁이 나서 이제 MRI 찍어봐도 별 이상이 없고 말이죠. 머리가 무겁다는 건 생각이 좀 잘 안 나고 또 때로 어지럽기도 하고 또 이제 골치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골이 땡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하고초, 이 꿀풀이라는 이 차는 오랫동안 장복했어도 전혀 다른 장기에 무리가 없고 오히려 간 기능이 더 좋아지면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게
이 꿀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데 이 결명자는 너무 잘 알죠. 결명자는 원래 이제 이 눈이 막다고 그래서 이제 결명자고 꽃 색깔은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이제 여름 되면 이제 꽃이 피는데 그 꽃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종자를 쓰는 거예요. 종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네모지면서 겉에 광채가 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쓰지 마시고 약간 볶으세요. 볶으랬다고 그냥 완전히 볶아버리면 안 되고 냄새가 날 정도로 또 연기가 부실부실 날 정도로 해서 불을 꺼야지 너무 타게 하시면은 이게 또 안 돼요. 근데 이 결명자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게 좀, 서늘한,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늘한 약성은 대개 이제 이 고혈압에 직접적인 관계를 하면서 또 대개 고혈압 환자가 보시면은, 변비가 심해요. 이 변비가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너무 잘 봐도 그렇지만은, 이 변을 못 보면은, 또 화장실에 너무 과다하게 힘을 주다 보면 또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이거는 장에 들어가서, 장의 연동작용을 이렇게 꿈틀꿈틀해서 이제 대변을 밀어가게 하는 그런 연동작용을 시키면서 혈압을 내려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오래 먹을수록 이게 본래 이제 결명자가 눈이 밝아져서 이제 결명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간에 들어가서 간 기능을 도우면서 간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끌면서 혈압을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결명자는 신경을 많이 써서 신경과민증으로 혈압이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만 내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에 충혈이 되고 그러면서 혈압이 오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결명자를 권해야 돼요. 특히 혈압이 있으면서 대변을 잘 못 본다. 이 대변을 못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겪고 보시면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만사가 다 귀찮고 오로지 그냥 변 보는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결명자 차를 꾸준히 드시면 아주 효과적인데 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또는 이 아픈 분들과 이렇게 접하면서 생각하는 건 저렴한 약으로 원가가 싸고 재배도 잘 되고 효과도 좋고 이런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다. 저는 이런 지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새 미나리가 이제 영화 때문에 뜨잖아요. 이 미나리도 사실은 식품으로 말이죠. 미나리 너무 끓이는 게 아니잖아요. 데쳐가지고 이제 양념해서 이렇게 먹고 이제 또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저희도 해안가에 서귀포 쪽에 특히 서귀포 해안 쪽에 이렇게 가면은 이 야상하는 미나리가 지금 꽃이 한참 폈어요. 근데 그거를 잡수면 안 되고 지금 재배하는 그걸 이제 사다가 끓여서 이렇게 식용으로 드시는 게 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 미나리를 보조제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효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도 고혈압에 혈압에 이제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나리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전 미나리가 향도 좋고 또 이렇게 씹을 때 그런 뭐랄까 아삭아삭하는 기분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이 혈압이나 또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많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 약초를 하면서 효과를 강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 약초를 아냐면 약초를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난 그런 거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 맞다나 무실력행, 실물을 알고 또 그 약초를 알고 그걸 환자한테 써서 효과를 보는 이런 임상적인 효과를 거둔 거를 얘기를 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뭘 먹냐 좋다 요새 방송에 보면 그냥 좀 안 할 말로 말이죠. 뻥튀기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 갖다 먹으면 되지도 않는 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고초나 결명자 또는 미나리 같은 거 이런 걸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혈압 강화제로 오늘 녹차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녹차는 지금 이 새싹이 나오는 그 작설차를 제일 우선 품종으로 써요.
그건 색깔과 맛과 향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 녹차 중에서도 이 작설차를 꼽게 되는데, 저는 이 녹차는 역시 결명자와 같이 선노란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몸에 들어가서 이 열기라 그럴까, 이런 염증이라 그럴까, 또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이제 고혈압인데, 이런 서늘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성을 가진 이 녹차가 혈압을 낮춰요. 여기에 물론 뭐 태아닌이 태아브로민이라든지 카테킨이라든지 여러 성분이 있지만은 이 식물 성분 중에, 천연물 성분 중에서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 같이 알려진 성분보다 알려지지 않은 성분들이 95%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분 하니까 그것만 먹으면 뭐 금방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미지 성분, 소위가 알려지지 않은 성분이 우리 몸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녹차를, 이게 새싹 나온 작설차를 드시지 마시고, 저는 말이죠, 아주 다 자란 이파리, 이걸 경동시장, 뭐 또 경동시장 말고도 전국 지방에 가면 이제 녹차를 마대에다 놓고 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값이 저렴해요. 그걸 끓이시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래 끓이지 마시고, 아까 하고쳐서 같이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이걸 끓이세요. 아주 끓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80도 또는 90도 정도에서 뭐 한 5분만 끓여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오래 끓이라고 그러는 거는, 제가 이 베트남에 이제 한약재 이제 구청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아주 베트남에서도 이민족이 사는 그런 지역 갔었는데, 그 약을 보고 내려왔더니 녹차를 끓여줘요. 녹차를 끓이는데, 우리 얘기로 하면 가마솥이에요. 이 무쇠로 된 이런 작은 소치라고 그럴까? 뭐 소치죠. 거기다 녹차를 그냥 완전히 다 자란 걸 넣고서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밑에 장작불을 떼요. 작은 장작이지만 그 불을 떼서 끓여서 주는데, 처음에 먹으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차가 좋으니까, 차가 좋다는 걸 내가 이제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마셨는데, 이게 한 2시간, 3시간 동안 목에서 그 향기가 녹차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처음에 나오는 새싹은 기호음료로 맛을 내고, 나무가 이렇게 교제할 때 같이 앉아서 먹고는 그런 다도로 하는 데는 이 작설차가 좋고, 또 조금 더 자라는 세작이 좋지만은, 약효를 내는 건 다 자란 이파리다 말이야, 이거. 괜히 너무 이렇게, 자기 과실하니까 뭐 옥로찬이 무슨 뭐 관음찬이 중국에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는 기호음료로 잡수는 거고, 효과를 내려면 다 자는 걸 잡수라 이거예요. 이걸 그래서 한번 차를 드셔봐요. 중국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물병에다 이제 녹차 끓인 걸 가지고 다니잖아요. 끓인 걸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 맹물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데, 뭐 간편하니까 그걸 드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혈압이 있으신 분은 녹차를 드신다든지, 또 간이 나쁘고 뭐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정말 그 녹차를 좀 고집거나 드리는데, 지금같이 이 마대에다 그냥 싸놓고 파는 거는 너무 싸니까 그건 경제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무슨 농약을 뿌린다든지 뭐 이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 재배할 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런 걸 안 치고도 기르는 농법이 요새 많이 개발돼서 저는 안전하게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녹차를 좀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상시 이걸 나는 뭐 몇 달만 먹겠다 이러지 마시고, 내 죽을 때까지 이것만 먹겠다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드시면은 이 녹차가 여러 군데 다 좋은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제가 고혈압이기 때문에 녹차를 이렇게 장복을 하시면 상당한 효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이 두충차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려는데,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두충나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비싸가지고 이제 이걸 쓰기가 어려웠어요. 이건 본래 이제 허리 아픈 데 쓰는 건데,
이 두축나무가 이제 지금 저 홍릉에 가면 이제 이 시조가 되는, 중국서 가져온 시조가 되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씨를 번식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70년대 많이 이제 재배해서 지금은 과잉 생산이 됐습니다. 과잉 생산. 그런데 이 두축나무 이파리는 단풍이 들지 않고 그냥 cực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여기는 실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두축나무 본래 껍질은 실이 나오고, 이 잎사귀에도 이게 실이 나옵니다. 이거 실을 껌질이라고 그래요. 껌 서브스텐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부셔가지고 후라이팬에 살짝만 볶으시면 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약효 성분도 많이 우러나고 소화장애도 없고 배에 가스 차는 것도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끓이면은 커피 끓인 것 같이 새까맣습니다. 근데 70년대는 우리가 커피도 그렇게 많이 먹던 시절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끓여서 먹으니까 두축사가 그 당시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패한 게 뭐냐면, 이것만 끓여서 주니까 이게 텁텁하고 색깔이 시커멓고 말이죠. 녹차는 아주 그냥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데, 이거는 시커머니까 사람들이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두축나무 껍질을 약으로 쓰고 이건 다 내버려요. 그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험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약효 성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고혈압 환자한테 이걸 쓰면은 혈압 강화작용이 굉장히 있는데, 이거를 내가 고혈압 있으면 정말 이걸 권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값이 싸고 다 내비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장기적으로 드시면은 혈압이 내릴 뿐만이 아니라 허리뼈, 이게 척추, 소위 그 골다공증 예방 치료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근육의 수축력을 굉장히 증대시켜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돈도 안 드시니까 평생 드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한 달에 뭐 5,000원씩만 가져도 될 테니까 이거를 끓여서 그냥 드시면은, 근데 여기다가 이게 좀 텁텁하고 맛이 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 하고초고 같이 섞어서 드시기 좋다고 생각해요. 하고초, 이를테면 두충 이파리 5에 이 하고초 3, 녹차 2, 이런 비율로 해서 이걸 뭐 끓이는 시간도, 요 두충은 잎사귀니까 오래 끓이는 게 아니에요. 두충나무 껍질은 2시간, 3시간 데리지만 이거는 그저 10분에서 15분만 같이 끓이십시오. 요걸 뭐 나눠서 같이 하기 힘드니까 10분이나 15분을 끓여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드시면은 맛도 좋아지고 또 혈압 강화 작용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그래요. 근데 더 맛을 내시려면 이 한약에 정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고 이제 수입하는 약인데 식품으로 돼 있어요. 실물 크게 요만합니다. 요게 이제 꽃봉오리인데, 이거를 넣었을 때 요건 한 개, 꽃봉오리예요. 꽃봉오리. 이걸 한 개만 넣어요. 그래도 향기가 은은하게 굉장히 나기 때문에 효과도 볼 뿐만이 아니라 맛을 내는데도 기가 막히고, 이게 또 향이 좋습니다. 향이 뭐 같으냐면, 여러분들 그 홍차 중에서 립턴 차라고 맛 보셨죠? 립턴 차가 향기가 은은하고 값이 비싼 게 이제 립턴 차인데, 그거는 이 정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향이 값도 저렴합니다. 제가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 가서 실물을 다 봤어요. 그 우리나라에 정향나무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정향나무하고는 다른데, 정향나무도 꽃은 향기가 좋지만 그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을 쓰는 사람은 없는데, 정향을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은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맛을 내고 소화도 잘 되고 간 기능도 좋아지고, 머리가 이제 무겁고 띵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면서 활동이 떨어지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좋은 치료 처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 아시는 칡뿌리인데, 이거는 좀 섬유질도 많고 이게 좀 두껍기 때문에 이거는 2시간은 끓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차로다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본래 이제 이거를 칡뿌리는 본래 이제 술 깨는 거로 알고 계신데, 물론 알코올을 분해하는 작용도 강하지만은 이게 뇌에 들어가서 혈류를 촉진시켜요. 그러면서 혈압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요. 이런 건 실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칡뿌리면 뭐 감기 몸살 또는 뭐 술 깨는데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좀 초보적인 생각이시고, 정말 그 칡뿌리를 오랫동안 데려서 드시면 혈압 강화제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칡뿌리는 또 값도 쌉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라고, 또 나무를
황폐하게 만드는 거, 아주 죽게 만드는 건 식농풀이 자라면서 나무를 감아버려서 영양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나무가 황폐해야 되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식뿌리는 뭐 혈압 강화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차로 드시는 게 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식뿌리의 혈압 강화 작용은 실험실에서 효과를 내는 그런 동물 실험뿐만이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뇌에 들어서 혈류 촉진시키면서 혈압 강화 작용을 나타낸다. 이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식뿌리입니다. 오늘 고혈압으로 이제 여기 하고초, 결명자, 녹차, 투충잎, 갈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이제 이렇게 배합비를 말씀드렸는데, 투충잎, 하고초, 녹차, 또 이제 정향, 한길 넣어라. 이렇게 이제 간단한 거지만은 혈압 강화제로 정말 맛과 향과 효능에 있어서 기가 막힌 효능을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혈압 강화 작용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걸 드시면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